안녕하세요. 셀프 펀드와 마법 공식, 인생을 바꾸는 투자 습관, 이 글 발췌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평범한 사람의 삶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투자법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요, 이 글에서 말하는 셀프 펀드, 그리고 소위 마법 공식이라는 거, 이것의 핵심 원리가 뭘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당신의 삶에 진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꾸준함, 그리고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막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이 글은 일단 셀프 펀드, 이걸 왜 시작해야 하나,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뭐랄까 삶의 태도 변화까지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얻은 수익의 1%는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상적인 투자 공식은 아주 간단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요. 그걸 강조합니다. 복잡한 이론 이런 거보다는 단순 명료한 원칙, 그래야 오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약간 자연 법칙처럼 단순한 진리가 힘이 있다.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리고 독자의 공감을 얻으려고 일부러 아주 평범한 인물, 바로 당신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방식도 참 흥미로웠어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이 방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셀프 펀드라는 게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죠. 그래서 당신의 일상을 꽤나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네, 그 집, 회사, 집, 맨날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빠듯한 월급. 여기서는 대표성을 위해서 월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하던데 사실 요즘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서울의 높은 물가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대한 두려움까지 진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딱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살짝 내비치고요. 자본이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돈이 이렇게 흐르는 경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곤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과도한 업무, 낮은 보상, 지겨운 출퇴근, 때로는 부당한 상사와의 관계, 이런 직장 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만들도 쭉 나열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또 인생은 짧으니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이런 조언들도 되게 흔하고요. 그런데 이 글은 그런 조언들이 좀 현실적인 대안 없이 그냥 소수의 성공 사례만 너무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꽤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을 좀 다르게 보는데요. 핵심은 적성,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과연 적솔 탓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질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일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 습관 그리고 투자 습관 이걸 먼저 개선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완벽한 수비가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유를 쓰는데 결국 준비 없이 막 뛰어들기보다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더라고요. 네,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당신은 이제 셀프 펀드와 마법 공색이라는 투자법을 딱 접하게 되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쨌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투자 방법으로 순환식 적립 투자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 건가요? 네, 그게 뭐냐면요. 매월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불필요한 지출, 차 유지비 같은 걸 줄여서 50만 원을 마련했다고 치고요. 이 50만 원을 마법 공식에 따라서 선정된 상위 3개 기업 주식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마법 공식이라는 건 글에 따르면 두 가지 지표인데요. 하나는 높은 이익 수익률,
영업이익 나누기 기업가치, 또 하나는 높은 자본 수익률, 영업이익 나누기 순운전자분 더하기 순유형자산, 이 두 기준으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는 방법이라고 해요. 아마 조엘 그린블라트의 아이디어를 좀 차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주식이나 막 사는 게 아니라 특정 기준, 말씀하신 그 높은 이익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 그걸로 기업을 고르는 거군요. 그럼 순환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매년 뭔가 한다는 건가요? 쓸 수도 있고요. 그 돈에다가 그 달에 새로 투입할 50만 원을 합쳐서 다시 업데이트된 마법 공식 상위 3개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을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1년마다 기계적으로 판다. 그리고 다시 산다. 처음 들으면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 투자 수익률이랑 막 비교하게 되면요. 바로 그 점. 그 점을 그래서도 엄청 강조합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 첫 1년, 이걸 꾸준히 지켜내는 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 뭐 더 높은 수익률에 대한 유혹, 주변 사람들 이야기들, 이런 것 속에서 원칙을 딱 고수하는 게 엄청난 내적 갈등을 유발하죠. 특히 만약에 하락장에 시작했다면 그 심리적 압박이 정말 클 겁니다. 그 1년 주기를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래서 왜 하필 1년인지 그 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것도 언급이 되나요? 네, 그래서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해요. 첫째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게 되는 걸 줄여준대요. 둘째는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걸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훈련이 된다는 거고요. 셋째는 주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계속 모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의 어떤 심리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되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네요. 그럼 그 힘든 첫 1년을 잘 버텨내면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나요? 투자금 같은 거요? 네, 그 첫 1년, 그러니까 원텀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걸 완주하고 나면 그 이후는 심리적으로 훨씬 수월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 운용 방식에서 좀 흥미로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1년 후에 첫 투자 그룹을 매도한 금액에 다시 월 50만 원을 더해서 재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첫 해 수익률이 그냥 0%였다고 가정을 해봐도 2년차 첫 달에는 총 600만 원, 1년치 원금에 50만 원을 더한 650만 원으로 재투자를 시작하는 게 잠시만요.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약간 헷갈리게 설명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해했던 방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1년간 투자하면 원금 6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걸 1년 뒤 매도한 금액, 뭐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 금액에다가 그 달에 새로운 투자금 50만 원을 합쳐서 2년차 투자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네요.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넣어서 원금 6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걸 깍 팔아서 예를 들어 수익 없이 그냥 6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치죠. 그럼 2년차 첫 달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0만 원을 한 번에 넣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글의 설명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투입하는 그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굴러가는 돈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년차가 되면 1년차 그룹에서 매달 매도되어 나오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2년차 1월에는 1년차 1월에 투자했던 돈의 매도 대금, 수익 손실 반영된 에다가 새로 투입하는 50만 원이 합쳐져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2년차 2월에는 1년차 2월 투자금 매도 대금에다가 또 새로 50만 원을 더해서 투자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1년 만기 적금을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데 만기된 돈에 새 돈을 보태서 다음에 같은 날에 다시 넣는 거군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개의 투자 그룹이 동시에 막 굴러가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1년차 그룹, 2년차 그룹, 3년차 그룹 이렇게 매년 새로운 50만 원짜리 월적립식 투자가 시작되고 각 그룹은 1년 뒤에 매도된 자금으로 다음해 해 같은 달 투자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매월 실제로 투자되는 총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와, 그럼 예를 들어 한 5년 차가 되면 매월 투자되는 총 금액이 꽤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글의 계산에 따르면 5년차 정도 되면 매월 평균적으로 약 25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여전히 매달 내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새 돈은 50만 원인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뭐랄까 복리 효과와 유사한 그런 자본 증식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야, 특별히 뭐 시장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한 것뿐인데 자본이 불어나는 경험, 이거 대단한데요? 그래서는 심지어 수익률이 아주 안 좋은 최악의 경우라도 얻는 게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설령 수익률이 정말 운 나쁘게 0%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생기고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경험을 하고 실물 경제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장을 보는 안목이 향상되고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 1% 나눔을 실천하게 되고 나중에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이상의 어떤 무형자산을 쌓게 되는 거죠. 심지어 주변에서도 당신에게 투자 조언을 구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고요. 만약에 월 5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여유가 있어서 10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월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5년 차에는 매월 평균적으로 약 500만 원을 투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시장 상황까지 좀 잘 따라준다면 40대가 되기 전에 꽤 의미 있는 규모의 종잣돈 마련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월 3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하는데 이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3년 정도 뒤면 월 9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수준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아침형 인간으로 변모하고 경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신감도 상승하는 등의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군 복무 중에도 뭐 미래에는 가능할 거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제대를 하고 대학에 복학하거나 사회에 나올 때쯤에는 월 15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월 투자금을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졸업 시점에는 약 1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보여주더라고요. 총 한 9년 정도의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했을 경우에요. 이때는 단순히 돈만 모은 게 아니라 진짜 남다른 투자 감각이랑 경제 지식까지 갖춘 그런 인재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네, 이렇게 꾸준함을 무기로 삼아서 계속 나아가면 글의 표현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는 거죠. 진정한 투자자의 한 8분응선 정도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동안 모아온 자금을 다시 잘 나눠서 월 1,000만 원 단위의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 순환식 적립투자 방식 자체가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 즉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막 횡보하거나 심지어 하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와, 투자가 습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지루했던 일상도 즐거워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네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10억, 60억 이런 숫자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복리 효과를 고려해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10년 후에 약 10억 원, 그리고 그 후 다시 10년 뒤에는 약 60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자산 형성을 상상해보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연 20% 수익률은요. 워렌 버핏 같은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 수준의 매우 높은 수치고 이걸 장기간 꾸준히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설령 이 예측치의 절반, 아니 뭐 그 절반의 절반만 달성하더라도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이 모든 성공 스토리의 핵심 동력은 그럼 결국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처음 투입하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매월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인내력, 그리고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책임감, 바로 이 두 가지라고요.
이 두 가지가 평범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인내력과 책임감은 뭐 억지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이 가장 힘들다는 그 첫 1년의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내면에 딱 자리 잡게 된다고 해요.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액수 자체보다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법의 시작이라고요. 저자는 심지어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만약에 제시된 규칙, 그러니까 12개월 주기, 마법 공식 기준을 정확히 지켰는데도 2, 3년 뒤에 성과가 없다면 뭐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약간 농담 섞인 발언까지 합니다. 이건 결국 투자의 성공이라는 게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나 뭐 요행에 달린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실행하는 그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그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시장의 고점이나 저점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그냥 시간 낭비다. 나는 시장을 연속해서 정확히 예측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결국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글은 셀프 펀드와 순환식 적립 투자, 그리고 마법 공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틀을 통해서 평범한 개인도 시간과 인내, 그리고 원칙 준수라는 무기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성과는 투입된 자본보다 투입된 시간에 비례한다. 이 점하고 또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그 1% 원칙까지 참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적성에 대한 통념에 딱 도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합당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초기 1년 동안 겪게 되는 그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강조한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요. 이건 투자를 단순히 돈 불리는 기술, 이걸 넘어서 삶의 태도와 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삶을 찾고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저희의 탐구를 들으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 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